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지시받은 대로 돈만 전달했다는 이유로 가담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사기 공범으로 중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큰데요. 오늘은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는 경우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카드, 통장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거책을 단순 가담자가 아닌 범죄 실행의 핵심 역할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범행 가담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금액 및 피해자의 수, 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무조건 수거책이며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불구속 수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구속 수사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는 첫째, 초범 여부와 전과 유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자 중 상당수는 초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과거 범죄 이력이 없다면 이는 불구속 수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점을 명확히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범행 인식 및 고의성 부인 또는 최소화 전략입니다. 수거책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전달 업무로 알고 있었는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혹은 범죄 수익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거책 혐의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과의 관계 단절 및 재범 위험 없음을 소명하는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조직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지시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추가 가담 가능성이 없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면 도주 및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태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은 불구속 수사뿐만 아니라 향후 양형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금 반환 의사를 표명하고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